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성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10,000분 구독자분들이 이제 10,000분이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었던 것처럼 10,000명 돌파 이벤트로서 100% 무료로 지금 자율주행 산업 그리고 전망,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자율주행 산업 구조들과 관련된 종목들 총 정리를 해놓은 자율주행 보고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자료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에서 정말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 내용이겠죠.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이제 상한가라던가 급등까지도 나왔고, 뭐 대표적인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등 타이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삼성 무인공장 수혜로 찍어드리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 지금 말씀드리고 이 거래일 만에 한 60%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아직 이제 이 삼성 로봇 관련된 내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아직 못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로봇 4천조 원이라는 굉장히 지금까지 그 어떤 사업보다 큰 규모로서 큰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하는 이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정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이 배달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로 주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배달 로봇들이 지금 이제 좀 이 확장이 되는 게 지금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해당 배달 로봇이 인도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을 안 붙이고 그냥 배달 로봇만 보내도 되는 식으로 지금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 자율주행 기술력이 정부 투자라던가 뭐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수조원 규모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다른 나라들 대비를 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법적으로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러니까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로서 이 부분이 지금 허용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많고 논란도 많았었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이 현재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역점 산업으로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유상운송 시스템에서 자율주행 도입을 되는 사업이 본격화가 되는 시기다.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택시를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용을 가능을 하게 되겠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술력이 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의 시작점이다라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으로서 획일화된 이런 도로 안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서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야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 자율주행 쪽의 경제 효과가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시장 규모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지금 충족시켜줄 정도의 지금 어마무시한 시장이 온다라고 지금 추산치를 발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 가전 분야에 있어서 로봇 쪽의 경쟁이 지금 글로벌 규모로서 굉장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다이슨 등의 이제 글로벌 가전 선두주자들이 미래형 가전으로 볼 수 있는 이 로봇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마존 쪽에서 지금 이제 세계 1위 이제 이 로봇 청소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인수합병을 성공을 했죠. 뭐 무선 청소기에 좀 시작점을 알렸었던 다이슨 같은 경우도 이 로봇 쪽으로 미래형 가전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로봇 사업팀을 중요한 사업팀으로서 굉장히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석박사들을 거의 지금 이 로봇 쪽에서 경력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싹쓸이를 하려고 굉장히 지금 대규모로 인재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8.15 특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습니다. 결국에 수뇌부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M&A의 의사 결정이 빨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좀 어느 정도 다양한 이제 이 주주들이 모이게 되면서 좀 이제 이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회의와 토론을 결쳐야 되는 다른 이제 뭐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재벌 문화 같은 경우는 CEO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이 복권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수합병 의사결정 굉장히 빨라질 것 기대가 되고 있고요. 로봇과 자율주행 등 삼성전자의 신성장 분야로서 기업 인수가 임박을 하고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지금 이제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국내 1위 로봇 청소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지금 로봇 청소기 쪽에서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죠. 가정용 필수 가전으로서 현재 이 로봇 청소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청소기에 그냥 자율주행 일부 뭐 레이저 기능, 레이더 기능만 탑재가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냥 청소만 매핑을 해가지고 집 안을 이동 경로를 매핑을 해가지고 청소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로봇 청소기에다가 고성능 카메라와 5G 뭐 통신 모듈들을 달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로봇 청소기를 원격 이동 기능을 지금 이제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플에 들어가서 띠띠띠띠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청소기가 원하는 위치로 좀 가게 돼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집 안에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뭐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혼자 뭐 집에서 계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 쪽에다가 스마트 싱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서 해당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건강이 막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도 뭐 몇 초 동안 설정을 해놓은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호자에게 지금 냉장고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전화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카메라 기능을 달아서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돌봄 기능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로봇 청소기의 첨단 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미래 신성장 모멘텀으로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국내에 이제 로봇 업체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결국에 지금 이 로봇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테마주냐 아니면 진짜 수혜주냐 갈리는 거는 결국에 실적으로 숫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유진 로봇이 이 로봇 청소기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이 결국에
로봇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력으로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18달러, 뭐 2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로봇을 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시간에 12달러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고도화된 그런 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동이라고 하던가 물류 이동이라고 하던가 이런 좀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보다 더 싸게 지금 이제 생산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사람이 코로나 인력난 때문에 인건비도 비싼데 사람도 안 구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봇 도입이 굉장히 가팔라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 로봇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주행 기술력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류라던가 가전이라던가 모빌리티, 그러니까 해당 내용들에 있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탑재가 돼야 되고, 결국에 이 자율주행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잘 팔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런 기술들을 또 뽐낼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물류 분야가 자율주행 확장의 핵심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 로봇이라는 신사업이 빠르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다, 이 물류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써줘야 이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물류 분야에 있어서 자율주행 확장이 굉장히 핵심 섹터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구인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로봇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류 도입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물류 로봇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야 원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다시 물건을 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결국에 자율주행 기술력 같은 경우는 어떤 획일화된 도로를 이제 자율주행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로봇의 인공지능 대비를 해서 굉장히 단순한 기술력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기술력을 지금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로봇의 인공지능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봇 주행이 빅데이터가 확장이 되는 데 있어서 로봇 인공지능 기술력을 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독자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이번에 공개를 했죠. 국내에서 첫 전기차 경주 대회로 서울 이프리가 지금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그룹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전장 기술을 뽐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DAS, 그러니까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이미지 센서, 지금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ADAS라던가 이미지 센서 등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전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봇 의 핵심적인 기술력이 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이게 지금 로봇의 접목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이어서 삼성봇 I라고 하던가 삼성봇 핸디라던가 가정용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이 로봇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로봇 청소기에다가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력을 지금 이제 넣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로봇 같은 경우 자율주행 기술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대단히 규모로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개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국내 스타트업인 포티투다 4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 뭐 현대모비스나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모두 다 포티투닷으로
일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쪽에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부 다 이제 이 42 다시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전기차 판매량은 결국 이 자율주행 경쟁력에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주행 거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보다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수천억 대, 수백억 대 대규모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이제 42단 인수에 4,200억,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다가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설립을 했죠. 얘에다가만 지금 4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무인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셔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레벨 4가 상용화가 됩니다. 결국에 레벨 4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자율주행 앱티브 쪽과 모셔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레벨 4 자율주행 로보택시, 얘가 이제 아이오닉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벨 5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레벨 4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소비자가 차량을 호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 가지고 차량 문을 열고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를 안에다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겠죠. 그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국내에 자율주행 택시 유상운송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한 15개 정도 되나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다가 이 택시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레벨 4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벨 4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인 자율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배달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가 되는 방향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율주행 제도와 기술력이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업체들이 뭐 9조 원, 10조 원을 퍼붓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정부 쪽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50억 달러. 지금 2027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투자 1조 1000억.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수준. 이 부분에 지금 안 됐습니다. 이거밖에 지금 안 됐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셔널 합작법인이다라고 하던가 42단 인수라고 하던가 굉장히 지금 투자를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모빌리티 지분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카카오도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본격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구글 쪽과 지금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제너럴 모터스는 자체 지금 완성차 기업이 유상 운전 면허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M 자체에서 지금 구글 쪽과 기술을 탑재를 해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다가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지금 카카오가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로서 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현금 창출이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카카오도 지금 결국에는 말이 많았었던 이 모빌리티 매각이 철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뭐 이제 이 도시에서 지금 이제 운전을 하는 UAM, 그러니까 좀 나르는 자동차죠. 아니면 이제 드론 택배,
아니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해당 부분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한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자율주행 택시 사업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국회라던가 이런 이제 곳에서 뭐 인천공항이라고 하던가 로봇 배송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여객 물류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시 쪽과 연동을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연구를 하고요.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을 해서 추진 협약 MOU를 지금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택시, UAM, 드론 택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로봇 택배까지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해당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가 아니라 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으로서 이 모빌리티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가치로서 규모가 성장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로봇 배송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카카오, 삼성, 뭐 LG 전부 다 지금 로봇으로 달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카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쪽과 로봇 협력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자율주행 셔틀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 아니면 뭐 전기 오토바이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통해서 350조 규모의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현재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소카가 현대글로비스 쪽과 물류 로봇 신사업을 제휴를 했고요.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담당을 하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물류 로봇 신사업을 제휴를 했다. 그리고 뭐 이제 운송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완전 이제 무인, 그러니까 배 선박의 완전 운행이 무인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기술들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카가 데이터 로봇과 데이터 로봇이 회사입니다. 머신 러닝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소카의 이런 차량 배차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카의 수요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소카가 더 많이 이제 그 차량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카 같은 경우도 로봇 협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 단계 뭐 레벨 3다, 레벨 4다, 레벨 5다 뭐 지금 진행이 되는데, 국내에서 지금 대부분 운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뭐 1, 2,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완전 주행이고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손을 떼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고음이 이제 울리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레벨 3로서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벨 3 출시를 했죠. 현재 이제 레벨 3부터 완성차 업체가, 그러니까 레벨 3를 판매를 한 업체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레벨 3, 레벨 4, 레벨 5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쪽으로 지금 이제 부담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벨 4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손을 실질적으로 레벨 3부터는 손을 실제로 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지금 이제 운전이 자동적으로 경고음도 안 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이제 차선 변경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가 굉장히 고도화된 자율주행으로서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레벨 4가 상용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수도 없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시장 규모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1000만 대도 안 되죠. 100만 대도 안 되는데,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자율주행차가 2040년까지 3000만 대 이상까지 돌파를 하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게 된다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00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가 나와준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을 점령을 하는 업체가 다음번에 애플,
다음번에 테슬라가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3.5조 달러로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 이상의 엄청난 경제 효과에 대한 추산치를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써줘야 됩니다. 기업에서. 지금 가장 이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게 이 무인 트럭이죠. 무인 트럭. 지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트럭 기사가 연봉이 11만 불이에요. 그럼 지금 월마트 안에서만 트럭 운전 기사가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비용으로서 그렇게 단순 계산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마트 쪽에서 해당 지금 임금만 수조 원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연봉,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에 대한 임금 지불을 빠르게 이 배송을 무인 트럭으로서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업 구조가 열릴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트럭 가격도 엄청 비싸졌어요. 거의 2배 이상 비싸졌고,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류 대란이죠, 일명.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부족을 해서 10년 동안 100만 명이 지금 운전사 부족이다. 이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연중 무휴로서 운행이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인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도 해도 되고 새벽에도 운송을 해도 되고 연중 무휴 24시간 운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무인 트럭의 등장으로서 물류 유통 혁신이 기대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인 트럭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연간 47억 달러에 대한 운임비 절감 효과가 있겠다. 굉장히 이제 큰 금액들이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물류 기업들이 무인 트럭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돈이 엄청나게 벌리게 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단순 업무에 대해서 로봇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겠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서빙 로봇, 뭐 안내 로봇 등의 클로이 로봇 해당 부분이 지금 출시가 됐고요. 지금 물류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이 클로이 캐리봇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것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 쪽과 LG전자 쪽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물류 거점에서도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겠다. 나와주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KT 쪽과 로봇 협력을 펼치고 있죠.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LG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사업 확장 속도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KT 쪽과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 MOU를 현재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이제 뭐 카메라,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뭐 AI 반도체 이런 뭐 가전들을 양산을 하는 그런 체제들이다라고 하던가 로봇 솔루션 관련이 되어 있는 핵심 역량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겠죠. KT 같은 경우는 이 기가진이를 통해 가지고 로봇 사업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KT와 LG 쪽에서 굉장한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 이제 기가진이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해당 이 LG전자에 접합을 시켜서 AI 서비스를 고도화를 할 수가 있겠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택시 사업이 본격화가 되고 있겠죠. 현재 지금 이제 현대차 모셔널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 운행을 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진출이 미국 본토 쪽으로 조금 늦었는데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조 원대 자율주행과 로봇 에다가 현대차가 굉장히 대단히 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보스턴에 지금 4억 2,400만 달러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서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대학들이 많겠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력을 확보를 하는데 현대차 쪽이 굉장히 수월해졌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천만 마일의 다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앞서 나가고 상당히 고도화된 레벨 4 자율주행들을 상용화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느리죠. 일단은 데이터 수집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로봇택시 시장 공략이 본격화가 됐고요. 현재 지금 테슬라와 웨이모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기술력으로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겠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이미 알려진 그 이슈였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 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뭐 아이오닉 5나 EV6가 전량 생산이 돼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지금 뭐 5%, 한 7%, 8% 떨어졌는데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급등 타이밍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장기 추세 관점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으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으로 첫 번째 현대차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삼성전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고도화에 따른 핵심 수혜입니다.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뭐 전장 사업의 통신 모듈 시스템이라던가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삼성전기가 반도체 고도화의 핵심 수혜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등의 미래 IT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고성능 반도체가 중요하게 되는데 고성능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 고성능 반도체 FCBGA라는 패키지 매출 기판이 굉장히 성장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300%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FCBGA를 넘어서 SOS 패키지 기판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S 뭐 기판 같은 경우는 시스템 온 칩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기판을 다중으로 쌓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을 한번 다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ICT입니다. 무인 공정의 직접적인 수혜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상반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겠죠. 지금 이제 로봇과 물류에 있어서 신사업을 육성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뭐 기업 사업들 보고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디지털 트윈을 집중 육성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결국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고객 쪽으로 다가가는 서비스 로봇보다는 지금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핵심 수혜로서 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봇 기술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산업 로봇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서 무인 공정에 따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무인 공정에 따른 직접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아이오봇과 라이다 기반으로서 자율주행 충돌 방지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인 수혜로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살펴보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입니다. 자회사 쪽으로 이제 러셀 로보틱스를 진행을 하게 되죠. 원래 그냥 사업 부분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반도체 장비들, 뭐 2차 전지 장비들, 리퍼비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재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무인 공정의 또 핵심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자회사 쪽에 러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러셀 로보틱스 같은 경우 CJ가 직접적으로 이제 러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했죠. 무슨 말이냐? CJ 쪽에 지금 LG 물류 로봇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지분 투자가 들어간 러셀 로보틱스의 이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CJ 쪽으로 지금 현재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인 운반차죠. 러셀 로보틱스 같은 경우 무인 운반차 분야에서 SK하이닉스, 현대차, CJ 등의 주요 우리나라 대기업 고객들에게 국내 최대로 이 무인 운반차를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공정과 물류 로봇에 따른 핵심적인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겠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돈은 벌 수가 있는 기업이냐 돈을 못 버는 테마주 기업이냐 이거를 지금 나뉘어 보셔야 되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 로봇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업 쪽에서 좀 써줘야 된다. 기업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써줄 수가 있는 부분은 공장 내에서 아니 물류 거점 내에서 물류 로봇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물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비싸진 이런 인건비 때문에 무인 트럭을 자율주행으로서 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가장 최선두로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자율주행 섹터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 지금 이제 자율주행 산업 개요부터 뭐 산업 동향들 그러면서 세계 글로벌 지금 이제 로봇에 있어서 자율주행 도입들 이런 지금 총정리 보고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카카오톡도 다운받고요. 뭐 은행 어플도 다운받고 구글 플레이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무료고 안쪽에서 정보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이제 구독자 10,000명 돌파 자율주행 보고서 여기 있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료 아래쪽에 이제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로봇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 상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최근에 한 한 10번 정도 가까이 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8월 9일 같은 경우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30% 넘게 올라갔죠. 뭐 8월 10일 드렸었던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또 단기 수익 지금 이제 창출을 드렸고요.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또 이제 나와줬고요. 8월 12일 말씀을 드렸었던 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공구먼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구먼 같은 경우도 오늘 20% 가까이 또 급등이 나왔네요. 8월 15일에 지금 찍어드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추천주 같은 경우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해당 부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들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꼭 좀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꾹꾹꾹 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급등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